자, 이어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emand for 이라고 하는 덩어리는 뭐뭐에 대한 수요. 수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동사는 누굴까요? 충족시키다 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수요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거. 우리가 충족시키다는 meet이라는 단어, 그리고 satisfy 이렇게 demand랑 같이 어울려가지고 수요를 충족시키다, 수요를 만족시키다 이런 구문을 완성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The demand 아니면은 the requirement라고 해서 어떤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석탄에 대한 수요, 근데 그 석탄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만큼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컴마 사이에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덩어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덩어리가 길 때는 일단은 그 덩어리를 그냥 건너뛰고 바로 동사랑 연결해서 큰 의미부터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결국에는 석탄에 대한 수요가 엄청 빠르게 증가했다라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 석탄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싼 에너지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했는데 언제 동안? 산업혁명 동안에. 그리고 뒤에는 이제 as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겠네요. 시라고 하면 이 석탄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대명사를 잘 잡아가면서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이것은 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해석이 된 게 아니에요. 필요로 했기 때문에, 석탄이 필요했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not only 나왔으니까 뒤에서 뭐 찾아야 돼요? but also 찾아주고, 이 공장을 가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기로 움직이는 운송수단을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 뒤에 이 used는 뭐냐? 앞에 있는 factories를 꾸며주는 과거 분사로 나온 거죠. 이렇게 과거 분사로 나왔다는 거는 능동태다, 수동태다? 수동태다. 그래서 사용된 이라고 해석을 해줘야겠죠. 자, 물건들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장들을 가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기로 움직이는 운송수단을 가동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라고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00년대 초기에 영국의 엔지니어인 RT라고 하는 사람들이 증기기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바이 전 시간에 배웠었죠? 쯤에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1830년쯤에 물건들과 승객들은 운반이 되어지고 있었다. being pp가 나오게 되면 수동 진행이라서 되어지는 중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맨체스터와 리버풀의 산업 중심지들 사이에서 운반이 되어지고 있었다 라는 말이었어요. 게다가 증기보트와 배들은 널리 사용되었다. 뭐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어디를 따라서? 운하를 따라. 어디뿐만 아니라 대서양을 가로지를 뿐만 아니라 라는 말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이 부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값싼 에너지원인 석탄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했다. 산업혁명 동안에. 그 이유는 물건들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장들을 가동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증기로 움직이는 운송수단을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석탄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1800년대 초반에 영국의 GT라는 엔지니어는 증기기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1830년쯤에 물건들과 승객들은 운반되고 있었다. 맨체스터와 리버풀 사이에 산업 중심지들 사이에서 운반되고 있었다. 게다가 증기로 움직이는 배들은 널리 사용되었다.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 영국의 운하들을 따라 뭐뿐만 아니라 대서양을 가로질러 뿐만 아니라 영국의 운하들을 따라 물건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자, 영국은 had produced라고 나와서 과거 완료 시제가 쓰였는데, 여기서의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점이 복수일 때 더 과거인 것 설명하기 위해 쓸 수 있다. 그리고 과거의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동작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해석이 영국이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서 또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이 일을 지속해왔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죠. 울이나 린넨 그리고 커튼, 면 이런 것과 같은 텍스타일들, 직물들을 생산을 해왔다. 수백 년간.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prior to는 뭐뭐 이전에 라는 거죠. 우리 산업혁명 이전에는 어땠대요? 자, 영국의 이 텍스타일 사업이 진정한 가내 수공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with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구성되는 문법을 볼 수가 있는데, with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이걸 이제 뭐 with 분사구문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어려운 문법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발견하기. 지금 여기에 이 문법이 쓰였구나를 발견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해석하기.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석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보어한 채로 또는
상태로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이 많이 되거든요. 아니면 목적어를 주어처럼 그리고 보어를 동사처럼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with는 그리고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일은 수행되었다. 왜냐면 PP로 지금 보어로 나온 거니까 수동의 의미가 되겠죠. 작은 작업장 또는 심지어 집에서 수행이 되었대요. 간의 수공업이니까. 자, 누구에 의해서 방적을 담당하는 사람, 재직을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건조를 담당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장소에서 수행이 되었었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with 분사 구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할 말이 많겠지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이게 지금 with 분사 구문이 쓰인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다. 이것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자, 1700년대 중반을 시작으로 제니 방적기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돼요. 그냥 SJ 이런 식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이런 기계 같은 거의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PL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혁신의 예시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like의 동의어로는 such as 그리고 including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예시를 가져오는 전치사들이 라고 보시면 되겠죠. 혁신들은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을까요? 이러한 작업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 주었다. 여기 보면 우리 make가 딱 나왔을 때는 뒤에 목적격 부어가 딸려 있는 구문인지 항상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weaving cloth and spinning yarn and thread 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었다? much easier 이라고 해서 훨씬 더 쉽게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구문이었어요. 즉 오형식으로 쓰였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보면 and가 두 개가 나왔고 and 사이에 이렇게 어떤 단어들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우리 and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연결할 때는 A, N, B라고 하죠. 근데 세 가지 할 때는 어떻게 연결해요? A, B, and C 이런 식으로 연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갈 때는 그냥 계속 나열해주고 마지막 나열되는 대상 앞에만 and를 붙여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cloth and yarn and thread 이렇게 나왔을 때 and가 두 개 나왔다는 거는 지금 cloth, yarn, thread가 각각 하나씩 나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첫 번째 and는 cloth랑 spinning yarn and thread를 연결하고 있는 거고 이 두 번째 and는 spinning yarn, spinning thread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의미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and의 연결 대상을 잘 찾아내는 게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문장이 복잡해질수록 이 and의 연결 대상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도 좋아요. 이러한 기계들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천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새롭고 기계화된 텍스타일 공장들이 대절이 열렸으니까 바로 동사 앞에까지 끊어줘야겠죠. 자, 공장들이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대요. Meet customer demand.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나왔죠. Meet demand가 뭐였어요? 수요를 충족시키다. 요구를 만족시키다. 그래서 이 고객들의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킬 수가 있었다. 뭐에 대한 수요? 천에 대한 수요를. 근데 어디에서? both 나오면 뒤에 A and B. 그래서 집과 해외에서의 천에 대한 수요를 빠르게 만족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말이었어요. 자, 여기도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게 나왔죠. 형용사 두 개가 명사 하나를 꾸며줄 때 이렇게 컴마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영국은 울, 리넨 그리고 코튼과 같은 섬유를 수백 년 동안 생산해 왔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전에 영국의 섬유 산업은 진정한 간의 수공업이었다. 그리고 그 작업은 작은 작업장이나 심지어 집에서 개별적으로 방적, 재직 그리고 건조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이 되었었다. 1700년대 중반을 시작으로 SJ나 PL과 같은 혁신 기술들이 천을 짜고 실을 뽑아내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기계들과 함께 천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게 되었고 영국에 생긴 새로운 기계화된 섬유 공장들은 빠르게 집 그리고 해외 둘 다에서의 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자, 다음 문단 보시면 영국의 철 산업 또한 겪었다 주요한 변화를 이라고 해서 우리 undergo change 변화를 겪다. 우리 겪다라고 하는 단어는 experience, undergo, go through 이런 단어들이 해줄 수 있어요.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주요한 변화를 겪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냐면 이 영국의 철 산업이 새로운 혁신 기술들을 채택함으로써 주요한 변화를 겪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문장을 보시면 이 chief라고 하는 형용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고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수식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비동사가 나왔어요. 자, 원래는 우리가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에는 이 형용사, 원래 문장에서는 보어 역할을 하고 있었을 이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으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The smelting of iron ore was chief among the new technique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그런 문장이었는데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뺀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새로운 기술들 중에서 주요한 것은 철광석의 재련이었다. 근데 뭘 가지고 재련을 했냐면 코크라는 것으로 재련을 했대요. 뭔지 몰라도 돼요. 어차피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석탄을 가열함으로써 만들어진 물질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 by ing를 꼭 기억해 줘야겠네요. 그래서 뭐뭐 함으로써 방법 자주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in ing 뭐뭐 함에 있어서 on ing 뭐뭐 하자마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코크를 가지고 철광석을 재련하는 것이 주요했다. 전통적인 목탄 대신에 도치되는 부분 예시를 가지고 좀 더 잘 이해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A tall tree stands behind the house 라는 문장에서 여기서 이 장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치를 할 수 있냐면 behind the house stands a tall tree 이런 식으로 보어 부분을 주어 자리로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활용을 하기 위해서 배운다라기보단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해석만 잘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뭐예요? 이런 디스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이 코크를 가지고 철광석을 재련하는 그런 방법이 더 쌌고 메탈을 만들어내는데 금속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금속이냐면 품질이 더 좋은 금속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절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컴마 찍고 ing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 결과 뭐뭐 하다 또는 했다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주절의 시제를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그리고 뭐뭐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쌌고 그리고 더 높은 품질의 금속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그 결과 영국의 철 생산이 확장하는 걸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뭐에 반응해서? 수요에 반응해서. 근데 그 수요는 만들어졌죠. 이 나폴레옹 전쟁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요. 그리고 1830년대부터의 이 철도의 확장에 의해 만들어진 수요. 이렇게 되겠네요. 엔드가 연결해주는 연결 대상을 잘 찾는 게 일단 중요하고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아마 이렇게 동사의 과거랑 과거 분사 형태가 같은 형태일 때 이거를 지금 동사로 판단해야 되는지 아니면 분사로 판단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되게 다양한 문법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편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뒤에 명사가 없고 수식어가 나오는 경우 분사로 봐줘서 뭐뭐 되는 명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 이 created는 뒤에 명사가 없죠. 그리고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수식어가 나오죠. 자 이럴 때는 만들어진 수요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지. 근데 뒤에 명사가 있다면 동사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동사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물론 이 동사가 오형식으로 나와서 뭐 뒤에 목적격 보어가 명사로 나온다든지 사형식 동사가 분사로 변해서 목적어가 하나 더 남아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나오는 것만 내가 해석을 잘 할 수 있어도 일반적인 타동사가 분사로 나오는 경우만 내가 잡아낼 수 있어도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석을 좀 해보면 자, 영국의 철 산업은 주요한 변화를 마찬가지로 겪었다. 철 산업이 새로운 혁신들을 도입함으로써 자, 새로운 기술들 중에 주요한 것은 코크를 가지고 철광석을 재련하는 것이었다. 전통적인 목탄 대신에 이렇게 코크로 철광석을 재련하는 방식은 더 쌌다. 그리고 더 높은 품질의 금속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영국의 철 생산은 확장할 수가 있었다. 수요에 대응해서 나폴레옹 전쟁과 1830년부터 시작된 철도 확장에 의해 만들어진 수요에 대응해서 확장할 수가 있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문단을 다뤄봤는데 여기 with 분사 구문에 대한 어떤 예시를 좀 드릴게요. 자, 예시를 보면 He's taking class with his eyes closed. 눈을 감은 채로 수업을 듣고 있다. 이런 예문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자, with the engine running, she was sitting in the car. 자, 이렇게 하면 자,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차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이니까 뭐 시동을 켠 채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이 보어 자리에는 이런 현재 분사, ing 형태의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올 수도 있지만 형용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와 같은 수식어들도 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with the project in progress, we need more staff 라고 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는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with his mouth full, he tried to say something. 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입이 가득 찬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음식 같은 걸로 가득 찼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입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는 뭔가를 말하려고 했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with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왔을 때 이렇게 보어를 잘 해석을 해주시면 큰 문제 없이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영상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영상에서 제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신 다음에 아무것도 필기가 안 된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해석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 해석을 하시게 되면 눈에 한 번에 들어오는 덩어리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독해력을 늘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문 몇 개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하시게 되면 독해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고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도 향상되겠죠. 그렇게 꼭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